삶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처절하게 외로워봤고요. 처절하게 사랑도 해봤고요. 처절하게 앞으로의 사랑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참 나이가 이제 10이 넘었잖아요. 그래요? 벌써? 40으로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했고요. 네. 근데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한 10년 동안을 이제 신용불량자로 살다 보니 되게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너무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누구를 만나고 저는 한 번도 그 만나는 사람 자매네 여자네 집에 가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이제는 기준이 생겼어요. 집에서 먼저 교제를 허락 받은 다음에 나를 만나라. 차라리 열심히 너무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는데 그때 집에서 거절당하고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데 집에서 먼저 허락받지 않으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이별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별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별은 또 새로운 만남의 준비잖아요. 너무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너무 그런 준비 많이 준비를 해서. 준비 그만해도 되고요. 다른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하고 이제 집에 딱 우리 계단 언덕인데 올라가는데 밤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난 사람과 헤어졌는데 참 기분 그렇다 했더니 친구 하는 얘기, 야, 네 나이에는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별 아니면 사별이지. 네 나이에 뭘 또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맞다. 너는 아직도 이별하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조금 이따 다시 하는 얘기가, 야, 근데 난 네가 부러워. 너는 아직도 사랑을 하잖아. 난 사랑이 뭔지 몰라, 이제는. 우리 애가 결혼을 해.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우리의 결혼식보다 네 거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엔 되게 슬펐는데,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내가 꿈꾸는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 그 남들은 20대 끝날 수도 있는 거를, 30대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아직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랑.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설레이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그게 작업의 어떤 동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메마르지 않은. 근데 저는 메말랐다고 옛날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버섯을 따면 또 버섯이 자라듯이 마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을 때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효소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데 딴애도 나오는구나. 이런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이 계속 자라는 이 사랑을 그 사람과 함께 그때는 이제는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게 온전하고 성숙된 사랑을 끊임없이 자라면서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랑은 이제 버섯 같은 사랑 이런 느낌이에요. 예쁜 버섯 같은. 딴 애도 또 자라나고 딴 애도 또 자라나고 그게 되게 유익을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이 오지 같은 곳에서 사랑을 찾아내고 희망을 찾아내고 꿈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을 희망을 찍는 사진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 건 아닌데 그냥 갔다 오고 나면 자꾸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자. 난 직업이 사진가인데 그만하자. 그래 그 마음 먹고 들어오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워. 다시 가자. 이런 거. 아프리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셨는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뭐 안 좋은 소리나 루머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경험하셨죠? 그것도. 근데 보면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연예인들이 덕글 때문에 왜 자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작가님한테 쉬어가길 원하나 보다. 그래서 조금 더 내 자신이 교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정리시켜 주는구나. 되게 아프죠.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내가 왜 이걸 하면서 이런 욕을 먹나. 근데 오늘 이제 그만하자 생각을 결심을 하고 그만하자 했는데 갑자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것들 때문에 이걸 그만둬야 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뭐 안 좋은 이야기, 나에 대해 안 좋게 글을 쓴 친구 가장 친한 후배였어요. 그래서 원래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앉아갖고 한없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그날 또 필리핀을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갔는데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연예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도 그 마음이 들 정도의 되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심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저한테 환영으로다가 그래, 네가 어쩐지 네가 그렇게 살더라. 뭐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런 두려움들, 아,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만하자고 느꼈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는 결국 기도인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큰 위로인가. 인간에게 받은 상처인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만약에 이거를 풀 데가 없으면 정말 소병나 화병나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동조하는 사람들, 원래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많이 귀 기울이고 거기에 댓글 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반면에 저를 편들어주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 나에게 성경 말씀이 주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처음에는 반박도 하고 싶었고 막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죄도 하려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 성경이 잠잠하라 했어요. 들춰내지 말고 잠잠하라.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숙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사실 작가님은 어려운 시절 많이 겪어왔잖아요. 10여 년 전 제가 양평에 가서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뭐 신용불량되고 주민등록증 말소되고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프리카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었던 거죠.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가난하게 오랫동안 살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가난한 게 결국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었구나. 저도 가난했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신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울 때는 남에게 들키지 말고 내가 아플 때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힘들 때 남에게 하소연하지 말아야 했어요. 또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야 되겠어? 울고 나서 행복할 때,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행복할 때, 저는 신용불량자였을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수리에 살 때도 아무에게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해서 거기 오면 많은 분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요. 제가 그때 부러워했어요, 사실. 지금은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충분한데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맨날 죽겠다는데 저 옆에가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주변에 사람들 떠나게 하려면 그 앞에서 울고 그 힘들다고 투정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 품어주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울 때는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남 앞에서 웃고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너무 좋아. 근데 아무도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가졌던 걸 몰라요. 그걸 나중에 알은 거죠. 제가 모든 신용불량자 끝나고 살만하게 됐을 때 책으로 썼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예. 그 또한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몇 개나 했었어요? 몇 개나? 아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뭐 어릴 때는 잠깐 하고 신문팔이도 많이 해보고 네. 뭐 농사도 줘봤으니까 농사 줘봤고 주방장도 해봤어요. 분식집에서. 분식집? 예, 주방장도 해보고 공사판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요. DJ도 하셨죠? DJ는 이제는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DJ 했었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데 그 DJ 끝나는 시간 11시예요. 11시 끝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밖에 아가씨들이 10명씩 줄 서 있었어요. 완전 연예인이었죠, 그게. 지금 정말 거들떠 안 봤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 얘기했어요. 네가 장가 못 간 게 가장 신기한 일이라고. 아이러니죠.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갖다가 팬레터를 그 옛날에 상자 라면 박스에다가 몇 통씩 몇 박스씩 모아놓을 정도였었어요. 편지를 받은 게. DJ 하실 때 네. 저기 신청곡과 음료수를 만약에 차를 한 잔 드렸다 누가 팬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멘트 한번 알려주시죠. 팬이 보고 네. 있으면 옛날에는 이게 DJ 박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리퀘스트 뮤직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이 DJ 보는 분들한테 팬들이 있어요. 자기 시간 옛날에 뭐 4시부터 6시는 뭐 준이, 뭐 7시부터 9시까지는 미니. 주로 뭐 의자를 썼어요, 이름 뭐 옛날엔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본명 썼어요. 난 내 이름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미식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제 시간대 오는 원래 DJ 가장 메인 시간은 7시부터 9시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하면은 메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저의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면은 이제는 와갖고 저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거나 주스를 사줘요. 그러면은 DJ 박스 안에다가 이제 자기가 계산하고 오빠 갖다 주세요. 딱 하면 이게 일하는 분들이 딱 갖고 오죠. 그러면 누가 어디에 계신 분이 줬다고 딱 하면은 그분을 딱 보고 잔을 딱 들죠. 주스 고마워요. 한마디 해서 그러면은 딱 알려줘. 아우 꼭 시선을 봐줘야 돼요. 그걸 받기 그리고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근데 뭐 저의 그때 이 시그널 음악이 있어요. DJ들이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 그 마라톤이라는 그 팝송이었는데 그때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뉴튼 패밀리인가? 그 마라톤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옛날에 마라톤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그냥 그래 끊임없이 40.19km를 정말 쉬지 않고 완주를 하자. 내 인생. 그것 때문에 마라톤이라는 노래에 시그널 뮤직을 하면서 이제는 그날의 느낌들. 네, 오늘은 뭐 비가 옵니다. 이 비 오는 날 여러분과 함께 비에 대한 노래를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네, 카운터에서 메모지를 가져다가 뮤직박스에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미식입니다. 해야죠. 옛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글스가 노래합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면은 하고 나서 이제 네, 호텔 캘리포니아는 뭐 독일에서 결성되었고요. 5인조 그룹이었는데 뭐 다 배우면 많이 그공부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I've been away too long. 우린 너무 일찍 헤어졌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도 너무 오래 있으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 노래에 대한 사연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뭐 지식을 많이 전달해요. 사실은요. 뭐 스콜피온스는 언제 결성됐으며, 뭐 웨딩조였으며, 뭐 멤버가 뭐 어떻게 교체됐으며 그런 거. 음반이 없을 땐 듣고 싶은 거는 꼭 멘트를 해주면은 음반을 사다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재밌었죠. 네. 그때는 정말 어렸고 20대였고 20대에 갖고 있는 그런 청춘. 저에게는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감성이 지금 글을 쓰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글을 썼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100일장을 6번 하는데요. 5번을 장원했어요. 네. 한 번은 읽었습니다. 차상. 네. 그래서 이 평택 지역에서는 신미식은 문학소년이었어요. 평택 군대회에 나가서도 상 받고 여학생들이 되게 그런 걸 많이 알았죠. 네. 그때는 문학소년이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생긴 거와 다르게 인기 좋았고요. 네. 대피를 엄청나게 했어요. 선생님들도 막 대피를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국문과 가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도 사진가가 됐죠. 어떤 여자분을 좋아하시는지 이상형?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알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그냥 같이 이제는 뭐 여행 다니고 싶고요. 같이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 예뻐야 된다. 뭐 그냥 사진가는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찍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같이 갔는데 예쁜 사람이어야 찍을 수 마음이 있지. 예쁘지 않은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진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네, 근데 감동이 오기 전에는 셔터를 누르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쁘기 전에 셔터를 안 눌러요. 오늘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어주셔가지고 카메라조차 안 갖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안 갖고 오셔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님은 신 작가님은 사진을 피사체에 대한 어떤 사랑과 마음이 먼저 통하셨을 때 셔터를 누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 상황이 되면 이 아이와 하루를 같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찍는 것보다 먼저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카메라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와의 사진 놀이가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울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 몇 번 있었죠. 그때 볼리비아에서 우유니 사막을 찍을 때 찍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몰랐어요.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왜 안 보이지? 보니까 내가 혼자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다가 가려져 버린 건데 그게 처음으로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감동이 오기 전에 절대 셔터를 누르지 말았어요. 그게 제가 메모를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거의 몇 번 되지 않는 메모. 그때 느꼈던 것들.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느꼈고요. 처음에 유럽 갔을 때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 가는 기차 안에서 92년도였는데 그 스치는 창밖의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첫 여행이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곳에 사람이 살지? 여기 동화 같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지? 뭐 내려서 집에 구경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 눈물이 났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진 여자분들은 특히 감동을 받는 기준이 먹는 거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 카페 하잖아요. 커피숍에서 갑자기 막 뭐 라떼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서 나오잖아요. 그럼 먹으려고 그래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먹으려고 손을 탁 쳐요. 못 먹게 사진 먼저 찍으려고. 이미 감동이고 아니면 음식점 갔는데 좀 좋은 음식점 갔는데 뭐 멋있게 요리 나오면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딱 치잖아요. 그거 먼저 찍는 감동은 항상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분명히 감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감동이라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고 내 스스로 움직였을 때 모든 게 감동이에요. 근데 감동의 폭이 너무 편협적이거나 너무 그런 쪽에 몰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 더 많은 감동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만 있으면 그렇게만 보는 거겠죠. 요번에 그 전시하는 그 캐논에서 후원해서 하는 전시회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전시회예요? 거기 뭐 앞에 포스터 앞에도 쓰긴 했는데 첫 여행, 첫 사진. 제가 이제 처음 간 여행지 그리고 해외 처음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했던 곳. 그래서 해마다 한 6, 7번 정도 갔는데요. 자주 갔는데 거기는 뭐라고 할까 그 느낌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요. 유럽에 처음 발을 딱 디뎠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원래 첫날 갔을 때 이제는 숙소를 못 잡아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을 잤는데 되게 힘들었죠. 무섭고 10월 25일이에요. 춥고 막 이럴 때였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파리인데 숙소를 못 잡아서 공중전화 박스였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섭다. 밤 9시 넘어서 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진 않아. 여기 파리잖아. 그 한마디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파리잖아. 너 안 와봤잖아. 야, 이 전화기 프랑스제인데 진짜 너 만져본 적도 없잖아. 나 프랑스 사람들하고 불어를 해봤어. 봉주를 해봤어. 너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네가 만지지 않은 걸 존재 안 한 거와 무슨 차이가 있니? 우리가 프랑스가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프랑스와 나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바게트빵 있는지 너 바게트빵 먹어봤어? 오리지널? 파리 크라상 먹어봤어? 그거는 다른 거야. 프랑스에 있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줘본 적 없잖아. 이게 프랑스에 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여기서 만약 설령 잘못해 죽는다고 해도 나는 여행자지만 서울에서 죽으면 노숙자다. 나 여행자로서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공주전화 진짜 간지나. 스테누르다가 완전히 세로다 따만 어우 진짜 간지나는 거야. 묵직하니 이게 프랑스야 인마. 영어로 불어로 써 있어 여기. 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네가 안 만져보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나는 여기 와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게 나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카페에 빨간 이 공주전화 박스를 만들었죠. 그 파리를 추억하면서.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을 그때의 어려움을 잊지 말자는 그런 거죠. 교만해지지 말자. 예, 힘들게 여행했던
유서를 쓰고 갔으니까 더 이상 돌아올 자신도 없었고 절박했어요. 그렇게라도 가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곧 지나갔죠. 지나고 나서 생각. 근데 많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그 느낌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때 10월 25일 날 그 숙소로 민박집을 얻었는데 민박집에 들어갈 때 그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그 냄새, 향기, 느낌 이게 하나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몇 시에 내가 거기 집에 들어갔어. 그때 도로에 플라타나스 이파리가 굴러가는데 그게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 소리에 위에 싹 올라가는데 가을이니까 떨어져 갖고 그게 저 감성을 너무 자극했거든요. 그건 저밖에 모르는 감성이에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안 잊혀진다니까. 그대로. 이제 그거를 찾고 싶은 그때의 느낌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프랑스 파리라는 전시를 하게 됐어요.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 파리고 제가 꿈이 있다면 파리에서 6개월 살아보는 거예요. 가장 제가 사랑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도 사진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신 작가님 얘기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진가. 그런 말이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말자 하는 게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탁 다가왔어요. 사진하면서도 그렇게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진 아주 의미 있다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어땠어요? 네, 저는 작가님을 이제 TV로 먼저 뵙고 또 책으로 여러 번의 책으로 이렇게 뵀는데 그 테마기행 여행 그 다큐를 보면서 거기에 빅토리아 폭포 그 옆에서 이렇게 멘트를 막 하시는데 모습은 굉장히 야생마 같은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신데 마음은 굉장히 소년 같은 감성이 있으시구나. 감수성이 굉장히 짙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감성으로 또 사진을 찍으시니까 피사체도 아름답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사진에 미쳐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에 미친 놈 신미식. 아마도 이건 책 제목입니다. 또 오해하지 않으시길. 책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힘들어했어요. 작가님 책 봤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진에 그거 있잖아요. 놈이라고는 참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고 그 뭔가를 하는 게 두렵고 어려운데 내가 참 두렵다. 잘 될까? 근데 더 두려웠던 거는 내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이구나, 모든 게. 근데 내가 뭔가를 할 게 없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 정말 난 죽어 있는 거와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러지 않기를. 그게 내가 가장 소망하는 일이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조해내고 싶고, 그게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면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눔을 통해서 본인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험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나누시고 아름다운 성취들이 있는 그런 작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